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나날이 지쳐가는 요즘. 차갑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면 요리로 사라진 입맛을 되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 보내러 강릉으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면 요리를 찾아 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내부가 눈에 띄는데요. 이때 식당 한편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우동을 뽑는 제면실이고요. 기계가 여기 우동 뽑는 기계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우동을 반죽을 쳐서 숙성을 시키는 숙성고를 가지고 저희가 우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쫄깃쫄깃, 오동통통 한 면을 직접 만든다는 대표님. 그 제면 과정에 함께 해봤습니다. 반죽에 필요한 재료는 단 2개, 밀가루와 간수인데요. 생각보다 단출하지만 대표님의 노하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밀가루라는 게 항상 똑같지만은 않거든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이나 습도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간수의 양도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항상 조금씩 조절하고 매일매일도 바뀌는 날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숙성고에서 1시간 동안 1차 숙성을 마친 반죽은 세고 일정한 압력으로 총 3번의 압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차로 하루 동안 숙성을 마치면 비로소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한층 밀도 있고 탄탄해진 반죽은 롤러로 널찍하게 펴준 뒤 우동면 두께로 균일하게 썰어줍니다. 정사각형으로 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일정하게 나왔을 때 가운데 면의 고시라고 하는데 그게 더 살아있어서 식감이나 탄력이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면을 뽑을 때는 여기에 포인트를 항상 두고 면을 뽑고 있습니다. 갓 뽑아낸 우동면을 뜨거운 물에 삶아주는데요. 건져낸 면은 곧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 전분기를 없애줍니다. 이후 얼음물 샤워로 면의 탱탱함과 쫄깃함을 살려주는데요. 이제 면과 함께할 다른 재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단새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일식에서도 단새우는 되게 고급 식재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단새우랑 우동이랑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우동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단새우 이렇게 머리까지 붙은 상태로 까서 머리까지 같이 생으로 줬었는데 살짝 비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머리는 따로 튀겨서 드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 메뉴로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새우와 함께 맛볼 우동은 차갑게 즐기는 냉우동. 면 위에 무, 쪽파, 가다랑어포를 정갈하게 올려주고 면을 촉촉이 적실 일본식 간장, 쯔유도 만들어주는데요. 가쓰오부시를 넣고 불을 꺼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물에 넣은 다음에 저희가 우동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면의 쫄깃함, 단새우의 달짝지근함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단새우 냉우동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쌉싸름한 말차면으로 또 다른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말차 소바는 여름에 먹었을 때 더 맛이 좋거든요. 시원하게 들 수 있는 요리라서 찍어 먹는 말차 소바인데 거기다 같이 새우튀김을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말차면과 찰떡궁합이라는 새우튀김. 바삭하게 튀겨 면과 함께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짭조름한 소바 국물에 말차면을 푹 담그고 젓가락으로 건져 올려 한 입에 호로록 맛봅니다. 면이랑 말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말차처럼. 네, 면이 그래서 맛있네요. 소스를 따로 부어 먹는 단새우 냉우동. 소스와 함께 다른 재료들을 잘 섞어 먹어보는데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맛있는 면치기 소리가 절로 군침을 돌게 만듭니다. 차가우니까 또 여름에 먹기에도 훨씬 더 당기는 맛?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시원해서 더위에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맛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의 맛을 찾아 이번엔 아름다운 강문 해변에 방문했습니다. 해변가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 다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막국수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날 면 요리는 막국수인가 봅니다. 막국수도 맛있는데 메밀김밥이 특이해서 먹으러 와봤어요. 메밀면의 화려한 변신. 밥 대신 메밀면을 넣어 만든 메밀김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좀 더 색다른 막국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직접 재면한 면으로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붉지 않는 메밀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 역시 자가제면을 한다고 하는데요. 메밀가루와 물을 배합한 반죽을 기계에 넣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뽑아준다고 합니다. 뽑아낸 면은 뜨거운 물에 삶아주는데요. 저희는 막국수하고 김밥면은 삶는 시간이 달라요. 그 삶는 시간은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비법으로 인해서 김밥면이 불지 않는 거예요. 면을 준비하고 이번엔 의문의 소스를 만드는 대표님. 양념에 면을 넣고 마구 비벼주는데요. 3번의 양념을 거칩니다. 그 3번의 양념을 거칠 때 비법 소스가 들어가요. 그건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소스예요. 그 소스에는 일반적인 식초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면 흑초가 들어갑니다. 흑초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비법 소스. 비법 소스를 메밀면에 뿌려 맛과 향이 배도록 하고 들기름으로 면을 코팅해주면 불지 않는 특급 메밀면 완성입니다. 이제 김밥 위에 올라갈 토핑을 준비해야겠죠. 먼저 연어를 손질해주는데요. 다시마를 청주하고 물하고 1대1로 된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다시마가 조금 부르면 그 다시마로 연어의 몸을 감싸서 24시간 숙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시마의 끈적임 있잖아요. 그 효소 작용으로 이 연어의 비린맛하고 잡내를 모두 제거해주고 연어의 육질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다시마 숙성을 마친 연어는 칼질할 때부터 쫀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김 위에 연어와 어울리는 각종 채소와 소스를 발라 야무지게 말아봅니다. 그런데 김밥 위에 바르는 이건 뭘까요? 김밥면에 바르질 않으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밀가루 풀을 바른다든가 뭐 물을 바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메밀집이기 때문에 메밀로 직접 풀을 써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메밀풀 발라 잘 말아준 김밥에 숙성한 연어를 올려주면 연어 메밀김밥 완성입니다. 이때 주방 뒤편으로 향하는 대표님, 어디 가세요? 실온에서 후숙 중이에요. 아보카도는 후숙을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숙을 얼마나 잘 됐나에 따라서 아보카도의 버터 향이 납니다. 진짜 맛있는. 버터처럼 녹진한 아보카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보카도 김밥. 꽉 차게 속을 채운 김밥에 잘 익은 아보카도를 올려줍니다. 고소한 아몬드와 깨까지 뿌려 완성하는데요. 날치알, 매운 고추, 직화제육 등 맛 따라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7가지의 메밀 김밥들. 행복한 고민으로 선택한 메밀 김밥을 맛있게 먹어봅니다. 메밀로 김밥 만든다는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식감도 부드러우면서도 그 특유의 연어라든가 아니면 아보카도라든가 건강에 좋은 건강 식단 최고 같습니다. 마지막 면 요리를 찾아 방문한 한 브런치 카페. 이곳에선 어떤 음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블랙올리브 짜페나드가 들어간 트러플 오일 냉파스타랑 씨앗 젓갈 냉파스타 보여드릴게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대표 음식인 타프나드를 활용한 트러플 오일 냉파스타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블랙올리브에 엔초비, 케이퍼, 마늘을 넣어 블렌더로 잘 갈아줍니다. 너무 갈아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입자가 씹힐 수 있게 갈아주시면 돼요. 블렌더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뭐 칼로 다지거나 절구 같은 거에 찧어도 괜찮아요. 적당히 갈린 재료에 밑간을 하고 윤기와 풍미를 살릴 올리브 오일을 듬뿍 부어주는데요. 아까 재료 넣고 갈아준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 냉장고 넣어두셨다가 좀 맛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그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다음으로 파스타면을 삶아주는데요. 그런데 면이 소면처럼 얇네요. 일반 파스타면은 좀 두꺼워서 냉파스타로 하게 되면은 그 찬물에 헹궈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좀 찬물에 헹궜을 때 좀 딱딱한 식감도 있고 그래서 얇은 면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얇은 면이 다른 소스랑도 잘 어울려서 얇은 면 사용하게 됐어요. 찬물에 헹군 파스타면에 간을 해주고 타프나드와 트러플 오일을 넣어 잘 비벼줍니다. 그 위에 싱그러운 루콜라도 올려주는데요. 면만 드시는 것보다 옆에 제가 같이 이렇게 드리는 말린 토마토랑 루꼴라라는 야채거든요. 요거 같이 면이랑 같이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직접 말린 토마토까지 얹고 마지막으로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솔솔 갈아주면 풍미 가득한 트러플 오일 냉파스타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씨앗젓갈 냉파스타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준비된 씨앗젓갈과 낙지젓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면이랑 비비기에는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수분감 있게 만들려고 양파를 썰어서 넣어둘 거예요. 곱게 다진 양파는 젓갈과 잘 섞어줍니다. 그런데 파스타에 젓갈이 들어가면 너무 짜지 않을까요? 요새 젓갈들이 많이 짠 편은 아니고요. 그 양도 조절을 해서 넣기 때문에 면이랑 비볐을 때 그렇게 짜진 않아요. 고소한 참기름으로 파스타면을 코팅해주고 향긋한 깻잎 위에 젓갈을 올려주면 씨앗젓갈 냉파스타 완성입니다. 면과 소스를 골고루 섞어 맛보는데요. 대표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모든 재료를 올려 먹어보기도 합니다. 독특한 양념이 매력적인 냉파스타, 맛이 어떤가요? 저희가 여름에 잘 먹는 비빔국수랑 맛이 되게 비슷한데 파스타면이라서 또 식감이 약간 다르고 젓갈에 씨앗이 같이 들어가서 견과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재밌고 맛있어요. 여름에는 저 되게 콩국수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냉파스타도 향도 너무 향긋하고 이 트러플 오일이랑 파스타면이랑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풍미가 되게 좋아요. 여름철 실종된 입맛을 되찾아줄 특별하고 맛있는 면 요리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시원한 면 요리 즐기면서 이 계절을 맛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